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오? 분식?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배가 그렇게 고파요. 야식을 거의 매일매일 먹어요. 근데 이제 밥하긴 또 귀찮고 힘드니까 나름대로 뭐 떡이나 뭐 떡볶이, 순대 이렇게 사서 그냥 혼자 먹고 그래요. 어이구,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배 많이 고프셨겠지. 그때까지 일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급하게 드시는데요. 떡 먹고 나니까 그냥 체였나 얹혔나 배가 또 가슴이 아파. 아우 가슴이 이렇게 아파. 아우. 아이고, 얹히셨나. 또 너무 급하게 드셔서 그래요.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봐. 아니, 소화제를 아예 그러니까요. 쟁여놓고 계시네. 박스로 있네요. 아까부터 속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체한 것 같아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위에서 장까지 해서 지금 꽉 막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보통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소화불량도 함께 겪으시거든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소화가 안 되거라. 소화가 안 돼, 배도 아프고. 아우, 아무래도 화장실. 저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위도 불편하고 아래도 불편하고 막 내 몸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머리도 계속 띵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예민해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해야 될 테니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변을 제대로 못 넣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배출은 못 하는데 또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면 또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화장실도 못 가고 참 고민이 많아요. 이러다가 큰 병이 올까 봐 늘 조마조마해요. 극심한 변비로 걱정이 많은 위기의 주부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최수연님 검사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체중 관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중이 77.6kg로 나왔고요. 그리고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는 31.8로 상당히 비만인 상태로 확인이 되셨어요. 평소에 배변 활동은 잘 되시는 편이세요? 살이 찌고 나서 변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변비약도 먹고 그래요. 지금 염증 수치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장내 환경이 건강하다고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장내 독소가 쌓이게 되고 장내 독소가 쌓이면 장내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장내 염증이 생기면 체중이 또 증가하게 되고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수치 다 높게 나오셨네. 체지방률도 높으셔서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관리가 필요해 보이세요. 장내 환경을 알아보는 검사 또한 진행했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저희가 앞서서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의 환급 비율이 뭐라고 했었죠? 85대 15요? 네, 맞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유익균 85%, 유해균 15%로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재 위기의 주부님 검사 결과를 보시면요. 유익균은 36%로 낮은 상태이신데 또 유해균 수치는 64%로 높으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질병은 더 잘 걸리고 살은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장내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암을 비롯해서 심내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즉 장내 밸런스를 잘 형성하고 유지해야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또 살도 잘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의 주부님의 경우에는요,
이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변비가 발생하면 뱃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뱃살 때문에 또 변비가 생기고 변비 때문에 뱃살이 생기고 서로 너무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변비가 결국 뱃살을 만든다는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이 든 비커는 건강한 장이고 노란색 액체가 담긴 비커는 변비가 심한 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풍선에는 음식물인 베이킹 소다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건강한 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자, 그렇다면 변비로 심한 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저렇게 막 우와 세상에. 자, 부글부글거리면서 가스가 발생해서 풍선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비가 지속돼서 대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몸속에서 장 독소가 발생해 우리 몸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장독소가 제일 큰 문제는요,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 염증 물질은 우리 지방세포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몸속 지방세포는 20배까지 커지고 또 지방량은 수천 배까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세포가 커지다 못해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면 이 지방세포 증식까지 일으켜서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비대해지는 거죠. 그중에서도 뱃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방세포를 제일 많이 축적하는 지방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저장소는 한도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을 축적하고 뱃살을 늘린다는 겁니다. 장내 밸런스를 85대 15를 유지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이 장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우리가 장이 보이지도 않고 저때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 장 환경은 85대 15다. 이렇게 딱 보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그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요? 짜잔. 이게 뭐야? 짜잔. 이게 뭐야? 아이, 예쁘네요. 예쁘긴 한데 약간 모양은 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장내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변 색깔로 확인하는 건데요. 근데 제일 건강한 대변은 황금색, 노란색 변입니다. 만약에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온 담즙을 더 잘 산화시켜서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 변을 보게 되는 거죠. 아유, 세상에나 변색으로 이렇게 질병을 알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랍네요. 늘 관찰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변 모양에서도 장내 밸런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모양이 있나요? 아니, 하긴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길쭉하게 뻗은 형태의 이 변을 보신다. 그렇다면 장내 유익균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굵고 딱딱하다든지 또 너무 진흙처럼 끈적끈적하고 물처럼 흐물흐물한 그런 변의 경우에는 장내 유해균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계 주부님은요, 현재 변비가 너무 심하셔서 변비약도 드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또 변비랑 살이랑 계속 악순환으로 도돌이표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재 위기의 주부님은 장내 유해균이 많으셨잖아요. 이 유해균 중에서도 살을 찌게 하는 퍼미큐티스균, 일명 비만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환경을 살펴본 결과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유해균인 이 퍼미큐티스균이 많은 반면 지방 축적을 억제시키는 유익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주부님이 다이어트를 사실 안 하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셨는데도 금방 요요가 찾아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장내 미생물이 예전에 비만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거를. 별걸 그렇게 기억해. 그쵸. 우리 지금 막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기억한대요?
실제 장내 미생물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동물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장내 환경을 무균으로 만든 동물에게 한쪽은 비만했던 동물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하고 한쪽은 살이 찐 적이 없는 동물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해서 비교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에서 고지방 음식을 동일하게 먹였더니 비만했던 동물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받은 동물이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즉 비만한 동물의 장내 미생물은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로 체중이 감소한 후에도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 살이 찌도록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장내 미생물과 비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요. 쌍둥이 한 명은 비만이고 한 명은 정상 체중이었다고 합니다. 장내 환경을 무균으로 만든 동물들에게 각각 주입을 하고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만 형제의 장내에 미생물을 주입한 동물은 살이 찐 반면에요. 정상 체중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동물은 체형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살을 찌게 하는 유해균 증식을 막는 것이 체중 감량은 물론 요요 현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내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불규칙한 식습관, 과식, 음주, 스트레스, 항생제 등 이 장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유익균이 절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노인에게는 전반적으로 유익균은 감소하고 또 염증을 축적하는 유해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을 산 장수 노인의 장내 환경을 살펴봤더니 염증을 축적하는 유해균의 증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건강한 성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장내 환경이 건강하니까 100세 이상 장수하셨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만 봐도 염증을 축적하는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또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